자, 세상은 시끄러워도 모처럼 주말 편안한 휴식 되고 계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폭력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니,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니, 과거에 청나라나 명나라나 된 듯이 설치고 있습니다. 더욱 가가는 그들에게 호응하는 한 국내의 이 친중, 친북 세력들이 웃기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가진 불안, 정서적 불안, 그리고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기말적인 분위기, 이 속에서 만들어진 두 걸작 영화, 하나는 영웅본색 3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첩혈가두. 이 두 영화는 매우 비슷한 스토리로 비슷한 연관성을 갖고 만들어졌는데요. 이 두 영화의 공이 패망 직전이던 월남을 소재로, 베트남을 소재로 이 홍콩인들이 거기에 가서 우연히 느끼게 되는 불안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월남 패망을 바라보면서, 즉 공산정권이 월남을 석권하는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자, 중국이 앞으로 이 홍콩에 진입하게 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또 느끼게 될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영화는 영웅본색 3는 1989년에 제작되었고요. 첩혈가두는 1990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553이 영웅본색 1편을 86년, 2편을 87년, 그리고 첩혈쌍웅을 89년에 만들 때 서극의 영화사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극과 553이 의견이 달랐죠. 영웅본색 3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공인 주윤발과 장국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즉 1편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만들 수밖에 없지. 주인공이 다 죽었는데 3편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쌍둥이 동생까지 나와서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전, 즉 영웅본색 1편의 12년 전인 75년으로 돌아가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소재를 당시 89년이라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8년 뒤에 홍콩이 반환되는데, 그때 89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홍콩 사람들이 중국이 홍콩 반환을 84년에 영국의 마가릿 대처와 덩소평이 합의를 했는데, 그때 대처가 이 중국의 주권은 너네들이 가지되, 홍콩의 주권은 중국이 가지되, 통치권을 영국에 좀 보장해달라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대처와 덩소평 간에 홍콩의 사법, 금융, 경찰, 관세 이런 부분의 독자성을 50년간 보장해주는 일국 양체제로 합의를 보고 홍콩을 중국에 97년 7월 1일부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홍콩은 1820년에 42년에 홍콩 섬이 영국의 1차 아편전쟁 패배로 넘어가고, 1860년에 구룡반도가 넘어가고, 1898년에 신계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중국 청나라와 영국 간에는 99년간을 조차하기로 협정이, 섬, 그리고 구룡반도, 신계지 등 세 군데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1984년에 5년 뒤인 198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이 북경 도심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을 하면서 학살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 홍콩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에 넘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사실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155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중국이나 다른 중화권 나라와는 달리 영국의 선진 질서를 배우면서 홍콩이 아시아의 무역 중개, 금융 중개로
굉장히 번창을 했죠. 사실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번창할 거고요. 아시아의 중심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그래서 자신들은 영국 사람인 양 생각을 하던 홍콩인들이 이제 우리는 중국인이구나 라는 부분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천안문 광장 학살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만들어진 두 영화가 바로 영웅본색이자 첩혈가두입니다. 영웅본색은 이 마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주윤발이 자기 사촌인 양가이를 베트남에 가서 만나서 자기 이 큰아버지를 홍콩으로 데려오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75년에 베트남이 베트콩들이 습격을 해서, 월명이 습격을 해서 기습적으로 거의 평화협정이 깨어지고 곳곳에서 월남 정부군들이 패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산화가 될 줄 모르니까 가서 우리 사촌과 큰아버지를 홍콩으로 데려오자, 이렇게 해서 마크가 공항에 내리는 장면, 베트남 사이공 공항에 내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매연방, 아니타 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고,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굉장한 매력을 가졌고 홍콩 영화계에서 여러 사람을 도운 의리 있는 큰손으로 알려지던 여자였습니다. 매연방은 2003년에 4월 1일 날 장국영이 자살한 뒤 한 6개월 뒤에 이 자궁암으로 죽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는데 매연방이 곧바로 장국영을 따라서 갔습니다. 장국영 장례식 날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던 매연방이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흐느끼던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TV에서요. 지금도 매연방이 장국영만큼 왜 저렇게 빨리 갔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에서 매연방은 매우 매력적인 여자, 한마디로 킬러이자 마피아 보스로 나옵니다. 베트남에. 원래 이 중국의 삼합회, 또 베트남의 또 깡패 조직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LA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덮치고 있죠. 뭐 트라이엄프입니까?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베트남의 깡패 조직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중국계 이 마피아 보스였죠. 그 남편도 유명한 일본계 보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공항에서 어설프게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이 주영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매연방이라는 마피아의 보스가 도와줍니다. 자, 당시 이제 홍콩에서 봤을 때 베트남은 매우 불안했고요. 그때 홍콩은 반환된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는 화교들이 홍콩이나 주변으로 또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2년, 15년 뒤에 홍콩인들의 운명이 그 이전에 또 베트남인들의 운명이었던 거죠. 베트남에서 당시 화교들은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산화된 이후에요. 보트 피플로 탈출한 베트남인들 한 70~80%가 화교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베트남 공산정부의 화교 탄압이 결국은 나중에 중국하고 베트남 간의 이 중월 전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80년인가요? 그래서 좀 싸우다가 중국이 베트남을 감당이 안 돼서 그만뒀죠. 참 그때 비하면 지금 중국이 설치고 다니는 모습은 격세지감입니다. 자관, 그래서 이 당시 월명이 점령을 하려는 베트남에서 화교들의 대탈출극이 벌어졌는데 그 한 속에 어설프고 총도 쏠 줄 모르고 권총도 다룰 줄 모르고 폼만 짰지 아무런 이 내공이 없는 이 마크 주윤발의 모습이 당시 겉만 화려하지 내실이 없어서 운명을 헤쳐갈 수 없는 홍콩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이 오우상과 서극이 영웅본색 1, 2편을 같이 찍다가 3편에서는 오우삼이 나가버려서 첩혈가두를 따로 찍고요. 그리고 이 영웅본색 3편은 서극이 감독을 했습니다. 즉
영웅본색의 제작자는 그 영화사는 서극이었고 감독이 오우삼이었는데 3편을 만들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영화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던 각본을 가지고 영웅본색 3을 서극이 직접 프리퀄로 제작을 했고, 또 나간 오우삼은 자기 색깔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영웅본색 3편의 스토리를 살짝 바꾸어 가지고 첩혈가두를 제작을 했습니다. 첩혈가두는요, 양조위, 장하구, 이자웅 이 세 사람이 고아처럼 자라면서 60년대부터 어리로 뭉친 친구들이었는데, 우연히 양조위 결혼식 날 장하구가 살인을 하게 되고 실수로,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장하구의 그 이자웅이 또 악역으로 나오는, 한마디로 이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세 친구 이자웅의 사촌인 킬러 임다라를 만나게 되고, 이 네 사람이 베트남의 깡패 조직이 관리하던 금괴를 탈취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 베트콩의 습격에 의해서 장하구가 다쳤는데, 장하구는 이자웅이를 살려주려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자웅은 검을 들고 지 혼자 튀려고 장하구의 머리에 총을 쏘고 검을 들고 홍콩으로 날라서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연히 이 두 친구와 헤어져 버린 양조위는 천신만고 끝에 장하구를 찾아보니까 거의 정신이, 머리에 이 총알이 박혀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양조위가 장하구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유골을 들고 홍콩으로 찾아가서 배신자 이자웅을 화려한 가채이신 끝에 마지막에 복수를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첩혈가두가요. 오우삼은 스스로 이 영화가 자기의 최고 영화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요. 첩혈가두가요. 그러면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영화 3편에서 헤어졌을까? 영웅본색 2편을 만들 때 스토리나 여러가지 내용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웅본색 3편을 만들라니까 서극은, 원래 서극이 베트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베트남에서 어릴 때 자라다가요, 10대 때 홍콩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부자 화교의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서극이 봤을 때는 오우삼의 영웅 본색 3편의 스토리가 지나치게 암울하고 베트남을 지옥처럼 묘사를 해놨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이고 막 서로 배신하고 하는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도 찍을 수 없다 하니까 오우삼이, 그러면 니는 네가 찍든지 해라, 나는 나가겠다 해서 나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번 돈을 다 투입해서 또 이 첩혈가두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가 다 흥행에 폭망을 했습니다. 영웅본색 3는 흥행에도 폭망하고 한국의 평점에서도 망했습니다. 영웅본색 3를 찾아보면 영웅본색 1, 2편에 길이 들여진 한국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오우삼이 만들지 않았다 해서 완전히 비토를 놔가지고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5만 명이 봤습니다. 아직도 평점이 5.97입니다. 뭔 스토리나 내용이 1, 2편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조윤발이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바바리를 걸치고 나와가지고 쌍권총으로 하던 장면, 그리고 장국영이 나오던 장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죠. 감독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베트남 사이공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쏘가니 뭐니 했고, 이래서 지금도 평점이, 작품성도 떨어지고 뭐 흥행도 실패했고, 오우삼의 첩혈가두는 지금도 8.8의 평점을 받고 오우삼의 걸작 중에 하나다. 홍콩 르와르의 마지막을 장식한 두 영화다. 근데 한 영화는 걸작이고 한 영화는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오우삼의 첩혈가두는 여전히 오우삼이 영웅본색 1, 2편이나 첩혈쌍웅에서 하던 슬로우 비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유치한 비장미, 또 조잡한 스토리, 지나치고 얄팍한 그런 감상적인 내용,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만든 느낌처럼 좀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영웅본색 3가
영웅본색이라는 내용만 빼고 본다면 그야말로 당시에 베트남의 패망 직전에 이 사실 그 이 마지막 비장미 또 세기 말적인 분위기, 특히 홍콩 사람들이 몇 년 뒤에 겪게 될 홍콩 반환을 앞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베트남 마지막 날을 다룬 이 영화에 엄청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이공 함락 그 마지막 날을 다룬 그런 영화가 왜 할리우드에서 제대로 제작되지 않는가? 그 정서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서 그 소란스러운 순간에서의 불안함, 그리고 폭력, 그리고 비장미, 세기말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다룬 영화를 만든다면 너와르로요, 굉장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참 제가 만들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본색 3는 뭐 여전히 홍콩 영화가 담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은 스케일도 크고요, 건축은 거의 안 나오고 M16으로 부패한 베트남군 대령과 직접 전투를 시가전을 벌이는 탱크도 등장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에 총을 맞은, 자신들을 구해주려다가 총을 맞은 매연방과 나중에 주윤발이 사랑하게 됩니다. 매연방이 마지막 탈출 헬리콥터에 타서 석양에서 주윤발이 매연방을 안고 이렇게 베트남을 탈출하는 장면에 나오는 이 주제곡 석양지가, 석양의 노래라는 매연방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는 뭐 이때 홍콩의 영화 주제가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노래인데요. 그 석양의 헬리콥터가 이렇게 멀게 날아가는데 매연방은 배에 총을 맞고 죽어갑니다. 주인발이 눈물로 안고 가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이 베트남과 홍콩의 유사한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첩혈가두는 마지막에 양조위가 배신자 이자웅을 차 추격을 통해서 들이받아서 나중에 총으로 죽이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원래 스토리에는 있지 않았는데 너무 싱겁게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추가한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2시간 45분으로 만들어져가, 첩혈가두는. 그래서 한 2시간 16분짜리, 뭐 1시간 반짜리 여러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지도 제대로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한 10,000명도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방에 가니까 정품이 안 나있고 복사품이 있다길래 그걸로 그때 빌려서 화질도 안 좋게 봤는데요. 최근에 이 SHUD 화면으로 이 영화를 IPTV로 봤더만은 참 또 뭐 볼만은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로 작품을 질러 보자면요, 저는 서극이 만든 영웅본색 3이 훨씬 영화적으로도 가치도 있고 나았고, 또 당시 홍콩의 분위기를, 홍콩의 불안한 미래를 이 베트남 마지막 날에 담아서 잘 묘사했다고 보고요. 좀 이 첩혈가두는 홍콩 너와르의 마지막 과잉, 홍콩 너와르가 원래 비장미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항상 이미지의 과잉으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유치한 스토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영화를 끝으로 홍콩 영화는 없어졌습니다. 무관도가 2000년대에 나올 때까지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한 10년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사실 홍콩 영화는 그때 또 무관도가 반짝했지, 홍콩 영화는 뭐 볼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홍콩 영화에 관심을 끄는 순간이 그 마지막을 반짝 장식한 것이 이 두 영화고, 오삼은 이 영화로 전 재산을 다 날렸다가 이제 홍콩에서 잊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이 오삼의 영화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중에 이제 제작비도 좀 많이 쓰고 작품성도 비교적 나았다라는 첩혈가두가 나중에 비디오 등으로 팔리게 되면서 오삼이 본전을 해보겠다 하고요. 서극은 어쩌거나 1, 2편을 입장을 가지고 3편을 자기가 제작을 해서 오삼을 능가하고 싶었는데 욕도 듣고 흥행도 망했지만 돈은 크게 망하진 않았습니다. 사전에 많이 팔아가지고 영화를.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년 전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중국이
그냥 밀어붙여서 진압을 했습니다. 자, 홍콩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길들여서 편성을 살아온 홍콩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윤발 같은 유명 배우들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영화 배우들을 중국 영화에 출연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점점 중국화가 되어 갑니다. 이제 총통 홍콩의 행정장관, 즉 홍콩의 대통령 격인 행정장관도 이제 이 홍콩 주민들의 투표보다는 간선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50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20년도 되지 않아서 홍콩은 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홍콩이요, 진짜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불빛이 찬란한 홍콩의 밤거리라는 유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콩이 참 꿈같은 이상적인 데였고요. 나중에 커서 홍콩 가보고 좀 실망도 했지만 또 홍콩 특유의 분위기에 반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화 되어가는 홍콩에서 제가 홍콩을 기대했던 낭만들이 참 다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경상림이나 이런 모든 영화의 홍콩의 주인공들은 떠납니다. 그때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천미밀에서 주인공도, 천미밀이 95년도 만들어진 영화인데 또 떠나지 않습니까? 왜 다 떠납니까? 홍콩인들 불안, 캐나다로 떠나고, 호주로 떠나고, 뉴질랜드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으로 떠나고. 왜? 중국이 다스리는 홍콩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홍콩인들의 삶은 점점 열악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요, 홍콩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한번 보십시오. 75년에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0년 이상을 참 학살하고 무슨 처벌하고 교화시키고 보트 피플이 되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개방 정책을 도이모입니까? 폐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베트남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정상화되고 있고 지금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옛날의 적국이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베트남은 가면 잘 살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저 중국, 이웃 국가에 폭력적으로 설치는 저 중국을 우리는 거기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이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 편을 들 거라고 착각을 하고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까지 각오했습니다. 근데요, 친구는 친구고 적은 적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힘있는 자가 최고다라는 그런 권력지향주의에 물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홍콩이나 베트남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홍콩 지금 반환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홍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를 만큼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는 데 중에 잘된 데가 없습니다. 홍콩이 반환되고 좀 있다가 마카오가 또 반환이 됐습니다. 자, 마카오가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역시 홍콩 비슷한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들 도박장처럼 만들다가 이제 도박을 못하게 하면서 또 마카오도 지금 이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아에서 중국은 무엇인가? 자, 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살지 못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전 이 동남아시아와 흩어져서 사는가? 중국 사람들이 왜 유랑을 해야 되는가? 세계 곳곳에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오세아니아까지도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중국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두 영화, 즉 베트남 패망 직전을 다룬 홍콩인들의 갈등을 다룬 영화, 그리고 거기에는
홍콩 반환 직전의 심리를 베트남 패망 직전으로 투영해서 바라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 당시 이 영화를 만든 홍콩인들,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중국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왜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한국도 베트남 패망과 같은 일을 겪어야만이 알 것인가? 이 두 영화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고요. 스토리도 비슷하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두 영화에 담긴 이 양 감독, 서극과 오삼의 갈등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편 중에서 이 영웅봉색 3가 좀 더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따라서 이 두 영화를 한번 보면 4시간쯤 편안하게 보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